자, 지금 우리는 등기의 실질적 요건 보고 있습니다. 책은 245페이지입니다. 책은 245페이지. 중간에 03번 중간 승인하 등기와 가등기 써있죠? 그 제목 옆에 파란색 글씨로 시험에 많이 나와서 써있죠?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 승인하 등기는, 자, 칠판 놓으세요. 이 중간 승인하 등기는 이 두 가지 사례를 정확히 비교해야 됩니다. 이거 비교 못하면 나올 때마다 헷갈립니다. 첫 번째, 갑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매했는데 을이 미등기로 다시 병에게 전매해서 병도 아직 등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갑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매했는데 을이 미등기로 다시 병에게 전매했죠. 근데 아래 사건은 을을 건너뛰고 갑에서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사례는, 자, 을은 등기하지 않은 거 똑같지만 병이 다르죠. 여기는 병 앞으로 이미 등기가 돼 있고 여기는 아직 등기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그럼 이 사건에서 을은 매수인으로서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고, 이건 물청이요 채청이요? 을 등기 안 했으니까 물권자 아니죠? 채청 또는 채권입니다. 마찬가지 병도 을에게 매수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고 이것도 채청입니다. 자, 그럼 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 이전해야겠죠. 그럼 먼저 세금 내고 등기해야 되죠. 그리고 다시 병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됩니다. 근데 을이 세금 내기 싫어서 등기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병은 어떻게 하죠? 병은 직접 안 되죠. 병은 을을 대유해서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을을 대유하면 갑등기가 누구에게 넘어와요? 을을 대유했으니까 갑등기가 을에게 넘어오죠. 그럼 을 세금 내야겠네요. 세금 내야 등기가 되니까. 그리고 병도 세금 내는 겁니다. 따라서, 자, 이렇게 해도 을 세금 내고 등기하고 을을 대유해도 을 세금 내고 등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합법이에요. 이건 완전히 합법입니다. 을 세금 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중간 승자 등기 나오면 윗살의 논점은 어떨 때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 가능한가? 이게 윗살의 논점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갑을병 3자간 전원합의가 있다면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그래서 최종 등기 명의인이 최초 매도인 갑에게 3자간 합의가 있다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윗살의 논점이에요. 근데 아랫살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랫살에는 을을 건너뛰고 갑에서 병 앞으로 이미 중간 생략 등기가 이미 돼 있죠. 아랫살의 논점은 이게 유효인가 무효인가, 이게 논점입니다. 그럼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어차피 매매 적법하니까 어차피 병 앞으로 와야 되죠. 그럼 실치관계 부합하죠. 그럼 이거 유효입니다. 유효. 그래서 논점이 두 개가 이렇게 완전히 서로 다릅니다. 그럼 이제 아랫사례는 병 등기가 유효인가 무효인가 누가 법원에 소송을 하니까 법원이 유효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럼 이게 유효인가 무효인가, 갑을병 셋 중에 누가 소송했을까요? 을은 절대 안 하죠. 을 세금은 10원도 안 냈죠. 병도 안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유효인데 자기 돈 들여 물어보지 않겠죠. 갑이 소송했습니다. 갑이 이게 무효 아닌가 소송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갑이 이게 시가 5억짜리라면, 죄송합니다. 이건 일단 3자간 합의 없어도 유효해요. 좀 달 텐데. 왜 그랬냐면, 자, 갑이 시가 5억짜리인데 우리 깎아 4억에 샀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병한테 팔아먹고 자기는 등기 없이 이렇게 넘긴 겁니다. 그 사실 갑이 알았어요. 그럼 막 뚜껑 열리죠. 아니, 세상에 자기는 1억을 깎더니 이렇게 팔아먹었네. 뚜껑 열리잖아요. 갑이 쫓아가서, 야, 너 세상 1억 깎더니 너는 1억에 팔아먹니? 너 2억 벌었으니까 빨리 1억 내놔. 1억 깎았잖아. 빨리 1억 내놔 라고 손을 내미니까 병이 호주머니에서 봉투를 주죠. 봉투를 딱 주길래 갑이 기분 좋았죠. 근데 봉투 열어봤더니 딸랑 200만 원.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1억 달러니까 지금 장난쳐? 왜 200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하는 말이, 너도 학원 다녀. 학원 1년 수강비야. 너도 학원 다녀. 좀 배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이, 그래? 알아서 학원 다닐게. 그럼 학원 다니면 어디로 와야 돼요? 저한테 와야겠죠. 저한테. 근데 이상한 학원 가지고
이상학원에서 이 판례를 알았어요. 아, 이렇게 직접 등기 청구하려면 누구 동의? 갑을병 동의 있어야 되네? 근데 나는 이렇게 등기하는데 갑은 동의 합의한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갑합이 없으니까 이게 무효 아니냐고 법원에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너 빨리 학원 옮겨. 민법은 김하인쌤, 북두칠성 김하인쌤한테 배우라고 살짝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별 못한 거죠.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자, 여기는 갑의 동의 없더라도 어차피 매매가 적법하니까 어차피 병 앞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럼 실질관계 부합하죠? 그럼 허중중 아니죠? 그럼 동의 없어도 유효입니다. 유효. 근데 이상하죠? 아니, 근데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가 오려면 우리나라는 공동신청이라 갑과 병이 손잡고 등기소 갔단 말입니다. 근데 갑은 합의한 적 없대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을은 우리 학원 출신, 이 을은 우리 학원 출신이에요. 우리 학원. 자, 을이 4억에 샀죠? 매매대금 4억 다 줬어요. 그럼 매도인 갑이 등기소리를 넘겼겠죠. 그때 을이 매수인란을 빈칸, 매수인란 공란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내 이름 써야 할 자리에 갑 몰래 병 이름을 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갑도 몰래 등기가 여러 개 딱 된 거죠. 얼마나 똑똑합니까? 을은 우리 학원 출신, 우리 학원. 그래도 유효입니다, 유효. 어차피 병 앞으로 가야 되니까 갑동에서도 유효해요. 그러니까 결국 위쪽은 갑동이 있어야 되죠. 갑을병 동이 있어야 되는데 아래쪽은 등기가 돼버리면 갑동이 없어도 유효. 그러니까 이거 위쪽 아래쪽을 정확히 비교해야 됩니다. 단 아까 허중중 무효. 만약 이 X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면 그때는 이거 무효입니다. 근데 허중중 아니면 유효. 그러니까 아랫사리는 논점이 딱 하나예요. 하나. 합의 없어도 유효. 허가구역 무효.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지선달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시험은 윗사리 냅니다. 이건 한두 집은 섞어내는 것이고 시험 윗사리를 더 많이 내요. 윗사리. 여기서 오지선다가 나오거든요. 그럼 자, 1번 위주로 일단 합니다. 1번 위주로. 자, 페이지 넘길게요. 1번 똑같이. 자, 갑을병 합의했죠. 합의했더라도 이 등기초음권은 여전히 유효, 매매도 여전히 유효입니다. 합의했더라도 여전히 다 유효예요.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합의한 후 갑의 이전 등기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게 지금까지 시험에 제일 많이 났습니다. 여전히 유효입니다. 그리고 합의했더라도 합의했더라도 여전히 병은 을을 대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합의했더라도 이렇게 해야 을 세금 내잖아요. 또 이렇게 해야 을 세금 내죠. 그래서 합의했더라도 유효 다 할 수 있다. 그 다음 합의했더라도 매매 유효니까 갑과 을은 매매대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유효니까. 그럼 을은 인상분을 줘야겠죠. 근데 안 주잖아요. 안 주면 갑은 돈 안 받으면 등기를 안 넘기는 거죠. 따라서 을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합의했더라도 병에게 등기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 1번이에요. 합의했죠? 합의했어요. 자, 그럼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초음권 채권입니다. 그래서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초음권 채권 채청을 가져요. 근데 이 채권을 을이 병한테 양도합니다. 그리고 그 양도 사실을 채무자 갑에게 통지 알려줬어요. 그럼 갑은 이 사실을 들었죠. 그래서 병이 왔네요. 그럼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지금 병 앞으로 등기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으니까 1번 사례죠? 그럼 이렇게 병이 갑에게 직접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고요? 갑의 동의, 갑동이 있어야 돼요. 갑에게 통지만 했지 갑 동의 승낙 없죠? 그러니까 직접 못합니다. 1번 사례니까 누구 동의? 갑동이 있어야 된다. 갑동이 없죠? 통지만으로는 직접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1번 사례니까. 여기까지 책을 먼저 좀 볼게요.
자, 먼저 245페이지입니다. 245페이지. 하단에 심화학습 중간 생략 등기 있습니까? 1번 의의 및 유효성은 단속 규정으로 유효했습니다. 2번 3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는 동그라미 1번 최초 매도인 갑에서 최종 매수인 병으로 직접 소유권 등기 경로할 수 있다. 직접 청구할 수 있죠?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합의했더라도 아까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소멸하지 않는다. 괘씸이 제일 많이 나왔고 동그라미 3번은 자 셋째 줄 파란색 글씨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병에게 등기 거절할 수 있다 그랬죠? 아래 3번 3자 간 합의가 없네요. 그러면 직접 못하고 순차 대위합니다. 그 다음 자 4번에서 중간자 을의 등기 청구권이 채권 양도 요건 써 있습니까? 그럼 자 두 번째 줄 최종 양수인 병이 중간자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지금 여기죠 이거 채권을 이제 병이 양도받는 거예요 이게 청구권 채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가로 쳐보세요 자 가로 최초 양도인 갑이 양도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괄호 그 아랫줄 직접 청구할 수 없다 해서 이쪽 사례입니다. 이렇게 대부분 사례가 다 1번 사례예요. 아까 2번 사례가 어디냐면 2번 사례 우리 책은 지금 막 다 지금 섞어놨어요. 자 2번 사례 찾아볼게요. 여기 아까 2번 사례 그럼 지금 246페이지 보고 있죠? 246페이지 3번 3자 간 합의가 없는 경우에 동그라미 2번 있죠? 동그라미 2번 거기 보세요. 그게 2번 사례입니다. 여기 2번 따로 체크하세요. 자 2번 제목 보세요. 3자 합의 없이 이미 자 경로된 동그라미 여기 합의 없더라도 경로되면 유효란 말입니다. 경로된 등기 가로 열고 중간 생략 등기 유효 그래서 두 번째 줄에 파란색 것이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가로치시고 무효라고 할 수 없어 이 등기 유효하다. 그러니까 합의 없더라도 이미 경로되면 유효. 이거랑 비교할게. 밑에 동그라미 밑에 그냥 5번 있죠? 그래서 그 지금 본 동그라미 2번하고 밑에 5번 두 개 딱 묶어요. 그 두 개가 여기 2번 사례고 나머지는 다 1번 사례입니다. 그럼 5번 제목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 무효 동그라미 무효이다. 밑에 다 공부하세요. 5줄 다. 설사 갑과 병이 허가받았더라도 그 허가가 잘못된 겁니다. 무효. 다음 밑에 6번 중간 생략 등기 응용이 있습니까? 그것도 여기 자 2번과 연관된 건데 여러분 등기법 시간에 모두 생략 등기 공부했죠? 자 보세요. 갑이 건물을 신축하고 이걸 을에게 팝니다. 그럼 원래는 어떻게 등기해야 되죠? 자 원래는 갑 앞으로 보존 등기하면서 취득세 내야겠죠. 을에게 팔면서 갑은 또 양도세 내야 됩니다. 세금을 대략 2번 내야 돼요. 근데 보통 어떻게 다 해버리죠? 보통 세금 안 내려고 그냥 보통 을 앞으로 보존 등기 해버리죠. 이렇게 그냥 을 앞으로 보존 등기 해버립니다. 갑이 세금 안 내려고. 원래는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해야 되는데 갑이 세금 안 내려고 갑 생략하고 을 앞으로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면 갑 을로 등기하든 을 앞으로 바로 하든 어차피 결론은 을 앞으로 똑같죠. 그럼 이거 실체관계 부합하죠. 그럼 허중중 아니죠. 그러면 유효. 허중중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 머리를 생략하겠다 해서 이걸 등기법 시간에 모두 생략 등기를 하죠. 자 보세요. 여기도 한 명 건너뛰고 등기하면 유효죠. 여기도 한 명 건너뛰고 등기하면 유효. 결국 다 같은 중간 생략 등기 이루어졌죠. 그럼 허중중 아니니까 유효 하시면 됩니다. 그럼 밑에 6번 보세요. 6번. 자 미등기 건물 양수인 을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 갑 동의 얻어서 직접
승계취득자인 양수인 을 명의로 직접 보조등기한 경우에도 결국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므로 유효한 등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실질적 요건 보셨고, 이제 등기청구권 이쪽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등기청구권은 이제 소멸시효와 연관이 있거든요. 잠깐 어디로 오시냐면 237페이지 오세요. 237페이지. 중간에 제3절 등기청구권이 있고 네모 1번 의의가 있습니까? 밑에 1번 등기청구권 동그라미 치세요. 아래 2번 등기신청권 동그라미 칩니다. 그리고 네 줄 다 체크. 네 줄 다 체크. 그럼 두 개는 다른 말이죠. 1번 등기청구는 예를 들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는 사적인 권리고, 2번 등기신청은 누구한테 하죠? 등기공무원. 그러니까 2번은 등기공무원에게 신청하는 공법상 권리. 서로 별개라고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238페이지 파란색 2번 채권자 청구권 있습니까? 그럼 양괄호 1번 법률행위 한 경우에서 동그라미 1번 매매가 나와요. 박스 밑에 동그라미 기역, 니은, 디귿 나옵니다. 그 내용 하겠습니다. 자, 갑과 을이 매매했는데 을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을이 점유다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고, 이거 채권적 청구권이죠. 비교할 게 아래서 다시 갑부동산을 을이 매수했는데 등기하지 않았는데 을이 점유는 넘겨받았어요. 그래도 을은 소유자 아니니까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고 물권자 아니라 이것도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럼 두 사례의 차이점이 뭐죠? 차이점? 똑같습니까? 이게 다르죠, 이거. 그러니까 위쪽 을은 매수인으로서 어떤 권리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리에 잠자고 있어요. 따라서 이거 소멸시효 걸립니다.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이거 없애버린 거죠. 근데 우리 법원이 이 을은 달리 판단했어요. 이 을은 등기하지 않았지만 돈 주고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매수인으로서 일정 부분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걸로 봤습니다. 따라서 얘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니고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니까 이거 채청이지만 점유하고 있다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왜 이렇게 판시했냐면 이건 우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돈 주고 등기 안 합니까? 그런 사람 없죠. 이건 해방 직후에 을이란 농부가 옆집 농부에게 농지를 돈 주고 사서 을이 농사는 이어받았어요. 을이 농사는 짓는데 해방 직후에 이 사람들이 등기가 뭔지를 모릅니다. 해방 직후에. 을은 자기 이름 한문을 못 써요. 한글도 못 쓸지 몰라. 한글도. 그런 을들이 등기 뭔지 알겠어요? 몰라서 못하는 겁니다. 그런다 해서 이거 10년 지나서 소멸시효로 다 없애버리면 이 수많은 농부들이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점유하고 있다면 권리를 일정 부분 행사하니까 50년, 100년이라도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을이 병에게 팔아요. 그럼 병이라고 뭐 등기 뭔지 알겠어요? 병도 등기 안 하고 병이 농사는 짓입니다. 자, 그럼 방금 전까지 을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았는데 이제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시켜 주니까 이제 을은 점유를 상실했네요. 그럼 이제 점유 상실했으니까 을의 권리 요거 이때부터 소멸시효 진행할까요? 근데 여전히 진행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이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이때부터 10년 후에 소멸시효로 없어집니다. 그럼 없어지면 이제 병이 을을 대유해서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도 여전히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을이 직접 점유 사용에도 걸리지 않아요. 또 보다 적극적 권리행사로서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율을 승계시켜 주더라도 여전히 을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습니다. 해방 직후 그 농부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238페이지죠. 가장 중간에 동그라미 기억 세 줄 있어요. 자, 기억 보세요. 매수인이 부동산을 동원하쳐요. 인도받지 않은 동그라미. 그럼 여기죠. 여긴 걸린다는 거고. 동그라미 니은 제목.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자, 점유 동그라미. 그럼 여기죠. 안 걸린다는 것이고. 동그라미 디귿은 매수인이 점유하다가 다시 전매하여. 자, 점유상실 동그라미. 그럼 여기죠. 그래도 안 걸린다 하고, 그래서 그 밑에 판례까지 그래 다 봤습니다. 판례까지. 그럼 이제 오른쪽 페이지 오세요. 밑에 심화학습까지 봤어요. 오른쪽 페이지. 지금 우린 등기초원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이겁니다. 칠판 보시면 무효등기 말소 청구와 그다음에 이와 똑같은 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의 성질이 같습니다. 둘 다 물권자, 소유자가 청구하는 물권적 방해 제거 청구예요. 잘 봐보세요.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자, 말소 등기 청구, 말소 청구, 미음치읓, 앞글자, 말소 청구, 미음치읓, 보여요? 미음치읓? 이게 앞글자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다시 여기 말소 청구, 미음치읓, 물권적 청구, 미음치읓. 외우세요. 미음치읓이 멸치가 아니에요. 말소 청구, 물권적 청구권 외우세요. 말소 청구, 물권적 청구권. 그리고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가 성질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를 들면 갑세부동산에 을 앞으로 이전 등기되어 있는데 을 등기가 무효래요. 무효. 다시 병한테 오면 절대적 무효라 병도 무효죠. 그럼 갑이 소유자니까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다 말소해야 되는데 말소할 때 말소 원인을 여기 적어요. 그리고 말소합니다. 또 밑에 말소 원인을 적고 또 말소해요. 그럼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죠.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어 보세요. 이렇게. 이거 말소할 게 아니라 그냥 병에서 그냥 갑 앞으로 바로 이전 등기해버립니다. 이게 진정 명의자로 해보겠죠. 이렇게 그냥 바로 한 방에 끝내버려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두 개는 성질이 똑같고 다 방해 제거 청구권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리고 외웁니다. 말소 청구가 물권적 청구권 외우는데 예외가 딱 하나가 있어요. 예외가 딱 하나. 우리 시험 범위에. 자, 갑부동산에 저당권 을이 있고 세 번째로 병이 돈 주고 샀어요. 근데 네 번째로 이 저당권이 다 채권이 변제된다. 변제. 그럼 이건 말소해야겠죠. 그럼 둘 중에 누가 현재 물권자죠? 병이죠. 병이 현재 물권자라 병이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물권자가 청구하는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근데 문제는 갑이 이걸 말소 청구했어요. 갑이 말소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너 현재 물권자 아니잖아. 너가 왜 말소 청구해? 라고 해서 대법원까지 온 거예요. 대법원까지. 근데 대법원에서는 종전 소유자 갑도 이건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을과 저당권 계약했죠? 병이 아니라 갑이죠. 따라서 갑은 을과 저당권 계약했으니까 계약 당사자로서 이걸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갑은 현재 물권자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성질은 물청이 아니라 을과 계약 당사자로서 청구하는 채권적 청구권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모든 말소 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인데 이것 우리 시험 범위 이거 딱 하나 이 종전 소유자가 하는 말소 청구는 유일하게 채권적 청구권 이거 딱 하나고 이걸 제외한 모든 말소 청구 물청입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239페이지 3번 중간에 파란색 3번 물권적 청구권 있습니까? 지금 양괄호 1번 이렇게 다 있습니다.
진정명 회복 타 무효 등기 말소 청구 물청 이렇게 했어요. 이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등기 추정력 파트를 하겠습니다. 등기 효력 중에 등기 추정력입니다. 잠깐 순서가 약간 다르니까 여러분 책 248페이지로 바로 와보세요. 여러분 책은 248페이지 바로 옵니다. 자, 이제 상단에 04번 등기 추정력 이쪽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등기법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먼저 저는 세 가지를 나눠요. 저는 우리 책임 없는데 저는 먼저 이전 등기. 첫째 무슨 등기? 이전 등기. 두 번째 보존 등기. 세 번째 근저당권 등기까지 나눕니다. 이제 가등기는 나중에 하는 것이고, 다시 저는 추정력을 첫째 이전 등기, 둘째 보존 등기, 셋째 근저당권 등기 나눠요. 마지막에 네 번째로 가등기 할 겁니다. 저는 그 순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럼 자, 이전 등기 보겠습니다. 자, 등기하면 보통 이전 등기 말하죠. 그럼 등기부에 어떤 사실이 기재되면 공무원이 잘 알아서 기재했겠지라고 그 사실을 추정해 줍니다. 그럼 뭔가를 추정받으면 스스로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정 보이면 입증 책임 없다 읽으세요. 근데 예외적으로 죽은 사람 사망자가 등기할 수 있나요? 또는 허무인은 지구상에 존재한 적이 없어요. 이티가 와서 등기합니까? 이자가 한 등기는 당연히 추정력 없습니다. 없어요. 정상적인 이전 등기가 추정력이 있고, 추정받으면 그 사항을 등기 명인이 직접 입증할 책임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등기부 각부에서 갑에서 을 앞으로 매매일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있다면 현재 누가 등기 명인이죠? 현재 을이 등기 명인이라 을이 소유자로 추정이 되고 등기 원인 기재되어 있죠. 그럼 돈 주고 샀겠지라고 등기 원인, 절차 다 추정되었다. 다 추정됩니다. 그럼 현재 을이 소유자로 추정되죠? 근데 갑이 뭐라 하냐면 갑이야 너 등기 무효지 그래요. 을은 나 유효인데 둘이 싸웁니다.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요? 1번 갑이 무효라고 입증한다. 2번 을이 유효라고 입증한다. 뭐가 답이죠? 1번이죠. 을은 등기 명의라 을은 소유자로 추정되니까 을은 입증 책임 없습니다. 을은 그냥 팔짱 끼고 있으면 돼요. 누가 입증해야 돼요? 을과 다투는 갑, 을과 다투는 상대방 측에서 이게 무효라고 입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한 을은 유효로 추정됩니다. 그럼 그 말은 을은 갑에게도 추정력 원용할 수 있죠? 원용하다가 추정할 수 있죠. 그러죠? 그래서 갑이 입증해야 된다. 그 말은 반대해서 가면 을은 갑이 전소유자에게도 추정력 원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전소유자 네 글자죠? 이걸 7글자로 늘리면 뭐라 할까요? 이거 네 글자를 7글자로 늘리면 뭐라 그래요? 저어언 소유자입니까? 저어언이 아니라 권리변동 당사자랍니다. 또는 권리 대신 물권변동 당사자 그래요. 그래서 7글자로 권리변동 당사자, 4글자로 전소유자, 한 글자로 갑 그래요. 갑. 한 글자로 갑. 어차피 갑을 낼 거니까. 그래서 추정력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자, 갑이 입증해야 되죠? 자, 근데 보세요. 이거 갑남이고 을려인데, 갑남 을려. 갑이 계속 을을 쫓아와서 넌 무효지? 넌 무효잖아. 사실대로 말해봐. 막 을려 여자 화장실까지 막 갑이 쫓아와요. 세상에 화장실을 막 남자가 쫓아오네? 얼마나 쪽팔려요? 을이 한마디 했어요. 야, 이 멍청한 놈아. 예전에 너가 나 좋아할 때 사실 나에게 증여했잖아. 라고 증여를 정합니다. 너 나 누군지 몰라?
내가 좀 성형을 많이 했지만 넌 나 잊어버렸어? 라고 했어요. 이렇게 등기 명의인이 등기 원인과 다른 원인을 정합니다. 근데 너무 오래전 일이라 이게 인정되지 않아요. 그럼 을의 등기 추정력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안 깨집니다. 누가 입증해야 돼요? 입증 책임은 갑에게 있습니다. 갑이 입증하지 않는 한 을은 입증 책임 없죠. 입증 책임 없는 자가 잠시 헛소리 하더라도 입 안녕하고 똑같아요. 안 깨집니다. 누가 깨트려야 돼요? 갑이 깨트리지 않는 한 입증 책임 없는 자가 헛소리해도 안 깨진다. 입 안 연 거예요. 갑이 깨트려야 된다. 그럼 이거랑 비교하자.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 의존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 즉 가짜라고 증명됐대요. 계약서가 가짜라고 증명했다. 그럼 이 증명은 갑이 했을까요? 을이 했을까요? 이 증명을 갑이 해요? 을이 해요? 설마 을이 내 계약서가 가짜라고 증명했을까요? 갑이 했겠죠? 그럼 입증 책임이 갑에게 했는데 갑이 다 입증했네요? 그때는 추정력 이제 깨집니다. 갑이 입증했으니까. 갑이 입증했죠? 그러지 않는 한 을이 헛소리해도 안 깨진다. 두 개 잘 비교하세요. 그 다음 이번에 자 전소유자 갑이 해준 등기가 아니라 제3자가 개입돼서 제3자가 을 앞으로 등기해줬대요. 그럼 을은 그럽니다. 자, 을은 병은 대리인이라 대리인이 한 등기는 유효 그래요. 갑은 뭐라 하냐면 나 대리권 주모 없는데 얘는 무권대리라 너 등기 무효 그럽니다.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요? 누가 입증해야 돼요? 무조건 갑. 그래서 을이 유권대리라고 입증한 게 아니라 갑이 무권대리라고 입증해야 됩니다. 그 말은 이 제3자는 대리권 존재가 추정되기 때문에 을이 입증한 거 아니에요. 갑이 무권대리라고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3자는 대리권 존재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소유자도 아닌 제3자가 신청한 등기를 등기 공무원이 왜 해줍니까?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신청한 등기를 왜 해줘요? 분명히 병은 등기소에 대리권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했겠죠. 그러니까 등기했을 거라고 추정해 주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등기에 적히면 다 추정된다 해서 입증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책을 확인할게요. 자, 이제 248페이지입니다. 248페이지 상단의 1번 추정력 개념 밑에 두 줄 다 체크하세요. 2번 추정력 범위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전 등기를 제가 먼저 다 찾아요. 양괄호 1번 등기대자 권리 동그라미 권리 적법 추정됩니다. 동그라미 1번 제목까지 네 줄 다 체크. 아까 현재 명인 을이 권리자로 추정되니까 갑이 증명하라. 그게 그 네 줄입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양괄호 2번 등기 다음에 자 원인 동원하세요. 그리고 절차 동그라미 다 적법 추정된다. 동그라미 1번 등기 추정력이 등기 원인에 미칩니다. 그래서 밑에 네 줄 다 체크해요. 매매라고 써있으니까 돈 주고 샀겠지라고 추정해 주는 겁니다. 오른쪽 페이지 2번 두 줄 체크해요. 절차 동그라미 등기 공무원이 올바른 절차로 했겠죠. 공무원이 추정된다. 양괄호 3번 자 제목 보세요. 대리에 의한 매매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동그라미 칩니다. 대리권 존재 동그라미 추정 동그라미 그 아랫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명의는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에 의해서 적법하게 매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거기까지 보세요. 밑에 핵심 판례 박스 있고 박스 밑에 파란색 3번 등기 추정력이 깨진 게 있습니까? 양괄호 1번 제목 밑에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으로 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자 증명 동그라미 여기 증명
증명된 이상 등기 추정력은 봉멸되는 것이고 거기까지 몇 줄? 봉멸되는 것이다. 즉 깨진다. 아래 양가로 2번 사망자 동그라미, 밑에 박스 동그라미 1번 원칙 보세요. 전소유자가 사망한 후에 다음 사망자 동그라미, 사망자 명의의 등기 신청에 의해서 결혼등기는 원인무효 등기로서 등기 추정력 인정되지 않는다. 당연하죠. 죽은 사람이 잠시 내려와서 등기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이제 여기까지 일단 이전 등기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보존 등기 편을 보겠습니다. 자, 보존 등기가 뭡니까? 보존 등기는 최초로 한 등기로서 보존 등기는 최초로 소유권 취득, 원시 취득만 추정되는 거죠. 원시 취득이 추정됩니다. 자, 따라서 여기 건물 보존 등기 명의인이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래요. 그럼 건물 보존 등기는 당신이 건물 신축했겠지가 추정되는데 그게 아니래요. 그럼 추정력 깨진다. 그럼 토지라면 토지 보존 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토지를 사정받았대요. 그럼 이때도 추정력 깨집니다. 사정이 뭐죠? 사정이 해방 후 일제시대 후에 국가가 당신 땅이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일제시대 후에 국가가 당신 땅이라고 인정해 준 거. 근데 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 토지라고 인정했죠. 그러면 그 보존등기 명의자 추정이 깨지겠죠. 그리고 보존등기 이처럼 원시 취득만 추정됩니다. 권리 변동, 권리 이전 추정 안 돼요. 추정 안 된다. 원시 취득만 추정된다. 예를 들어서 보존 등기가 을 앞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을 등기가 유효인가 무효인가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을이 뭐라 그랬냐면 원래 갑이 전소유자인데 저는 갑으로부터 매수했어요. 이렇게 파랑색, 을이 파랑색, 양수했어요 라고 을이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자 맞아요. 근데 전소유자 갑은 나 당신한테 판 적 없는데 양도를 부인합니다. 잘 보세요. 그럼 보존등기 명의자가 뭘 주장했죠? 양수 매수를 주장했죠. 그럼 이 매수는 원시득입니까? 권리 이전입니까? 권리 이전, 권리 변동이죠. 근데 보존등기 권리 이전 추정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추정 안 되니까 이 갑이 부인하면 이 추정력 깨집니다. 갑이 부인하면 깨진다. 을이 뭔가 다른 사유를 직접 입증해야 돼요. 추정이 없으니까. 그럼 자 결론. 보존등기 나오잖아요. 그럼 시험은 90% 다 깨진다만 나와요. 다시 보존등기 나오면 무조건 깨진다 하시면 돼요. 99% 다 깨진다. 그럼 이제 책에서 보존등기만 찾아보겠습니다. 보존등기. 자, 이제 250페이지 오세요. 250페이지. 제일 상단에 양괄호 3번. 보존등기 중에 깨진 경우 있습니까? 거기 세 번째 줄.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명의자가 건물 신축자가 아닌 것임이 증명된 경우 그 보존등기 추정력 깨진다. 여기죠? 신축한 것이 아니면 깨진다. 다음 그 밑에 양괄호 4번. 전소유자가 양도 부인 있습니까? 자, 아랫줄. 보존등기 명의자 을이. 그 다음 보존등기 하기 이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 동그라미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전소유자 갑은 양도 사실을 부인 동그라미 부인한 경우에 그 보존등기 추정력은 깨진다까지 깨집니다. 그 다음 양괄호 5번 있습니까? 양괄호 5번 자 셋째 줄 보세요. 보존등기 추정력은
보존등기 명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진다. 이렇게 사정받으면 깨진다. 여기까지 세 개. 아무튼 무조건 깨진다 하시면 돼요. 깨진다. 이제 근저당권입니다. 갑부동산에 등기물구에 초당권자 의리 있고 채권액 3억 써 있으면 자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죠? 담보물권 존재 추정되고 채권 최고액 이것도 다 추정된다. 근데 근저당 설정하려면 뭐 물품 공급 계약 같은 기본 계약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본 계약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이건 권리관계가 아니죠. 권리관계 아니잖아요. 이런 담보물권, 피담보 채권 이런 권리관계가 추정되는 거지. 이런 건 추정되지 않습니다. 잘 비교하세요. 이건 자 우리 책 248페이지 와보세요. 248페이지 오세요. 그럼 중간에 양괄호 1번 등기된 권리 적법 추정해서 밑에 동그라미 2번 담보물권 등기 거기 보세요. 여기 근저당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담보물권 등기 가로 열고 저당권 등기가 근로되면 그 다음 동그라미 쳐요. 담보물권 동그라미.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피담보 채권 동그라미. 피담보 채권 존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아랫줄 제일 끝부분에 그 있죠. 그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 동그라미. 존재는 추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책은 막 이제 짬뽕돼 있는데 전 이러겠다 해서요. 제일 먼저 이전 등기 추정력 봤죠? 그리고 지금 보존 등기 추정력, 이제 근저당권 등기 추정력까지 봤습니다. 이제 가등기. 이거 보세요. 이거 아까 추정력 아까 우리 보고 제가 좀 이따 본다 했어요. 이거. 근데 이건 우리가 실생활에 본 적이 없어서 이해는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전세권은 용의물권 목적으로는 해봤어도 담보물권 목적으로는 아마 해본 적 없죠? 아마 본 적 없어요. 이해는 안 돼서 외워야 됩니다. 자 보세요. 전세권이 용의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유효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혹시 담보물권 목적을 했을지 모르니까 기간 시작되기 전에 마친 등기도 공무원이 잘 알아서 했겠죠? 라고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아까 기본서는 제가 그걸 읽어드렸어요. 아까 책에 써 있습니다. 나중에 한다 그랬죠? 그 다음 이제 가등기 보면 마지막 가등기. 자, 그럼 가등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그냥 가등기가 다 순위 보존 가등기 또는 청구권 보존 가등기고, 그러니까 그냥 가등기 하면 다 그냥 이걸 말합니다. 본래의 가등기. 따라서 담보 가등기는 담보란 말을 이걸 꼭 써줘야 돼요. 거꾸로 가등기 담보 똑같아요. 아무튼 담보만 있으면 다 이거다. 그냥 가등기는 다 이걸 말합니다. 그럼 담보 가등기는 담보가 있으면 나중에 하겠지만 저당권하고 똑같다 생각돼요. 담보가 있으니까 저당권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중개사법에서 저당권 중개할 수 있으니까 가등기 담보 중개할 수 있다고 나오죠. 똑같으니까. 그럼 이 시간에는 본래 의미 가등기, 청구권 보존 가등기를 하겠고, 이건 채권적 청구권만 할 수 있고 물권적 청구권은 못합니다. 그러면 법에서 가란 임시란 말이에요. 가처분 가등기 가가 다 뭐다 임시. 그럼 임시로 해줬으니까 본등기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가등기는 본등기 전에는 가등기만으로 어떠한 실제법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시 본등기 전에 가등기만으로는 어떠한 아무 효력 없어요. 그냥이 아니라 아무 효력 없어요. 다시 본등기 전에 아무 효력 없습니다. 그럼 추정력 있다 없다? 없다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오고 대항력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본등기 전에 순위 보존적 효력 있다 없다? 다시 본등기 전에
본등기 전에 순위 보존적 효력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본등기 했을 때 그래야 순위 보존 효력이 생깁니다. 단필기 할게 물권 변동은 본등기 시부터요. 순위만 소급하고 물권 변동은 본등기. 이거 두 개를 잘 비교해야 됩니다. 그럼 가등기는 어떨 때 하죠? 채청. 그러니까 아직 물권자 아니죠? 이제 채권자인데 나중에 취득할 물권, 아직 물권 없어요. 채권자. 나중에 취득할 물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현재 해두는 게 가등기입니다. 자, 예를 들면 갑이 시아버지가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우리 며느리, 요즘 며느리들이 애들이 그 새댁들이 A를 안 날라 그래요. A를 안 날라 그래요. 근데 시아버지는 손자 보고 미치겠죠. 그래서 며느리한테 야, 너 손자 낳아지면 X부동산 증여한다 그랬어요. 그럼 며느리 A 낳아요 안 낳아요? 안 난다고? 그럼 이게 100억짜리예요. 그럼 나요 안 나요? 100억짜리. 지금 난다로 또 바뀌었죠. 안 나요. 안 납니다. 아니 나는데 이거 안 주면 어떡해요? 그럼 A를 주게요? 아버지를 주게요? 안 납니다. 요즘 똑똑한 며느리들은 그럼 아버지 내 앞으로 가등기 해주세요 그래요. 가등기. 그럼 시아버지가 깜짝 놀라죠? 그게 뭐야? 걱정 마세요. 아무 일 없어요. 걱정 마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효인 법률행위라는 걸 전제로 정한 겁니다. 유효라고. 그래서 시아버지가 이제 며느리 앞으로 이렇게 가등기 해준 겁니다. 아무 일 없다라니까. 잘 봐보세요. 예전 등기부는 보세요. 예전 등기부는 딱 해서 여기 비어있죠. 이게 터 있죠? 예전 등기부는 여기 터 가지고 여기다가 본등기하는 칸을 딱 예전에 남겨놨습니다. 예전 등기는. 근데 지금 등기는 전산화돼서 보세요. 여기 딱 이렇게 막아버립니다. 요즘 등기는 이렇게 전체를 딱 이렇게 보세요. 아까는 튀어 있다가 예전 등기 지금은 이렇게 딱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 임신했죠. 임신했어요. 근데 시아버지 얼마나 생각을 해서 열받아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임신 잘해가지고 임신 8개월쯤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제 갑이 팔아버립니다. 설마 너가 애를 떼겠어 하고 시아버지가 병한테 팔아버렸어요. 갑이 판 거죠. 그럼 며느리 어떻게 해요? 임신 8개월인데 팔아버렸네? 그럼 속으로 씩 웃죠. 저 멍청도 씩 웃고 있죠. 씩 웃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리고 애 낳으면 이제 정지 조건이 성취했죠. 그럼 본등기 청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가등기는 지금 조건이 성취되면 물권 취득할 지위 있잖아요. 그 지위를 현재 보존해 둔 게 가등기예요. 그리고 조건이 성취되면 이제 본등기 청구하는 겁니다. 그럼 본등기 누구에게 청구해요? 갑이 준다 그랬죠? 뭐 병이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등기 의무자 갑에게 본등기 청구합니다. 근데 보세요. 근데 여기를 막아버렸으니까 본등기할 칸이 없네? 여기 막았잖아요. 본등기할 칸이 없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전산하라. 보세요. 전산하라. 보세요. 여기다 컴퓨터 마우스 컷이 되고 엔터 눌러요. 엔터. 그럼 밑으로 한 줄 샥 밀리죠. 그러죠? 여기서 밑으로 보세요. 밑으로 한 줄이 샥 작은 밀리네. 엔터 치면 컴퓨터니까. 그래서 공간이 생기니까 이게 막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공간 생겼죠? 그래서 여기다가 딱 이렇게 본등기 합니다. 그러면 순위가 2번으로 소급해요. 몇 번으로? 순위가 2번으로 소급합니다. 그럼 이 중간에 있는 3번, 이건 을보다 후순위가 되거나 이런 건 소유자가 2명을 썼으니까 이건 딱 직권말소 해버립니다. 직권말소. 그리고 병 소유권 뺏기고 을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단, 순위만 2번으로 소급합니다. 을은 언제부터 소유자죠? 4번부터. 다시 순위만 2번으로 소급하고 을은 언제부터 소유자요? 4번부터. 날짜를 예를 들면 을이 가등기를 1월 20일 날, 병이 본등기를 3월 20일 날, 을이 본등기를 5월 20일 하면 을은 언제부터 소유자요? 5월 달. 순위만 1월로 소급하고 을은 5월부터 소유자입니다. 그럼 여기 3개월간은
누가 소유자? 병이 소유자. 그럼 3개월간 월세를 2개월간 죄송합니다. 산수차 잘해요. 2개월간 월세는 병이 묻고 을은 5월 달부터 월세를 받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그 2개월간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2개월간 병이 소유자니까. 그리고 을은 5월 달부터 월세를 받습니다. 이거 두 개 잘 비교하세요. 이렇게. 그럼 책에 빨리 체크합니다. 자, 248페이지 오세요. 248페이지. 하단에 동그라미 3번 보입니까? 하단에? 여기 보세요. 3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자, 가등기 동그라미. 가등기에 있는 경우 그 아랫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어떤 법률강이 있다고 추정 동그라미. 추정돼야 한다. 지금 본등기 안 했죠? 그러니까 본등기 안 했죠? 추정력 같은 거 없다. 그리고 이제 앞 페이지 247페이지 와보세요. 247페이지. 저는 지금 가등기를 한 번에 싹 정리했어요. 우리 책은 좀 떼어놨습니다. 자, 247페이지. 이제 위에 심화학습 가등기 쟁점 정리 보입니까? 자, 1번 가등기 전제 조건 보세요. 자신은 그 다음 채청 동그라미. 채청을 보존하기 위해서 허용되고 물청 동그라미. 물청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허용할 수 없다. 2번 네모쳐요. 본등기 전 네모. 그럼 양괄호 1번 제목의 밑줄. 가등기 상태로는 실제 보상 아무 이력 없다. 양괄호 2번 두 줄 다 체크해요. 추정력 없다. 양괄호 3번 가등기 양도 가능합니다. 자, 밑줄이에요. 밑줄. 가등기상 권리 이전 등기도 가등기의 양도인과 양수인은 간에 합의로 가등기의 부기등기 형식으로 할 수 있다. 즉 가등기도 이전할 수 있다. 그 때문에 가등기 가능하다. 어떻게? 부기등기. 다음 아래 3번 제목에 네모칩니다. 본등기 후 네모. 그래서 후에 양괄호 1번처럼 순위 보존조 효력이 있죠. 그럼 아래 밑줄 가등기 한 후 본등기 하면 본등기 순위는 동그라미 칩니다. 가등기 순위 동그라미. 순위 의한다. 이렇게 순위가 2번에 의한다. 그래서 양괄호 2번 동그라미를 보세요. 물권 변동 효력은 동그라미 칩니다. 본등기한 때 동그라미. 가로 열고 가등기 권리자에게 소유권 등기 경로한 때 이때 발생하고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는 건 아니다. 두 개 잘 비교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가등기 후 경로된 중간 취득 등기. 여기죠? 여기 사이에 있는 3번 중간 취득 등기는 직권 말소 된다. 양괄호 3번 본등기의 상대방은 가등기 당시 소유자다. 자, 바로 아랫줄 가등기에 저축되는 중간 처분이 있는 경우라도 여기죠? 3번 평 있는 경우라도 가등기 권리자 을은 현재 소유자 병이 아니라 가등기 의무자 갑이 준다 했잖아요. 갑을 상대로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10분 쉬가지고 이어서 하겠습니다.